지난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개발한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이르면 이달 말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고가의 항암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올해 민영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순인의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 단지 비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폭을 장 초반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1780선에 살짝 거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장중에는 1786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에 열심히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 오르면서 4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3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상승을 발판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178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1780선을 지지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는 가운데 상승 탄력 또한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시간에는 1775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하락 반전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1780선까지 회복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일 연속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2,300억 원 정도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는데요. 오늘 3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역시 팔았습니다. 1,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르면서 478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왔었던 21선, 오늘장에서는 훌쩍 뛰어넘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장중에는 477포인트에서 횡보했는데요. 오늘장은 478포인트까지는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개인이 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나타났는데요. 기관 쪽에서 490억 원, 외국인이 300억 원 정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전 내리면서 1174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179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하락 움직임 나타났지만 하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낙폭 또한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174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IT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0.2% 올랐고요. 포스코가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외국인 매수에 상승했는데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올랐고요. 삼성생명 오늘 공모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CEO 리스크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2% 가까이 하락했고요. 한국전력이 올랐습니다. KB금융 내렸고요. LG전자가 외국계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LED주 강세에 오늘 6% 급등했고요.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역시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서가 1.4% 올랐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오늘까지 7% 급등하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태웅이 1.4%, SK컴즈가 5% 급등했습니다. 성광밴드가 오늘 시총 12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들의 움직임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대형 IT주들 오늘까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올랐습니다. LG전자 마찬가지로 2% 올랐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3%대로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LED주 또다시 올랐습니다. 9월을 기점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LG이노텍이 2%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가 6% 급등했고요. 일진디스플레이가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LED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비철 금속주들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까지 상승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풍산이 3% 올랐고요. 삼정 P&A가 2.6%, 대우신소재가 2% 오르면서 비철 금속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농업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 중단 조치를 내년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삼성 정밀화학이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효성 OMB가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휴바이론이 9%, 조비가 7.5% 상승하면서 농업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PC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을 발표하면서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실리콘콘웍스가 4% 급등했습니다. 태양기전이 7% 급등했고요. GTNT가 4% 오르면서 태블릿 PC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저점 또한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현명한 대응 전략도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험이었습니다. 네,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황 그리고 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고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또한 양호하게 나왔죠? 네. 어떻습니까? 예,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임박해 있는 임박을 앞둔 시점에서의 증시 흐름 치고는 오늘 4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1% 정도 상승 마감한 것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에는 역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큰 폭의 순매수를 기록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어제와 오늘 연이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1,000억 원대의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2배 정도 이상 증가한 2,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주된 순매수는 아무래도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 때문을 일단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은 운수 장비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 특히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2,400억 매수 가운데 1,400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매수를 많이 보인 쪽은 역시 화학 업종에 대해서 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즉 화학 업종과 운수 장비인 자동차의 매수 총 금액이 2,200억이니까요. 오늘 전체적인 상 금액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업종 오늘 주가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에도 비고 떨어졌는데 오늘 그것은 그동안 매수에 먼저 선착했던 기관들이 한 400억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400억 정도 순매수를 섰고요. 오늘 기관이 한 300억 정도 총 매수를 보였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1,1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즉 기관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여전히 매도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매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이틀 연속 순매수로 들어온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IT 업종이 조금 9월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것이 전체 시장의 좀 심리에 크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IT 업종은 역사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수위가 가장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있어서 가격 자체만으로도 IT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고요. 또한 이제 팩터를 본다면은 이제 IT 섹터가 이제 감산의 징후들이 일부 포착이 됩니다. 이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조절은 어느 정도 양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멈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IT 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9월 국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수요가 기대 때문에 보이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IT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지주회사하고 화학자 등 최근에 IT와 자동차의 부진을 틈타서 상승했던 섹터나 업종으로는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됐습니다. 네, IT 업종이 다시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비단 IT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IT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코스닥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부진을 좀 씻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지 현재 시장 어떤지도 함께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의 주된 상승 요인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IT의 주요
종목들이 오늘 어제 오늘 반등했다는 데서 아마 명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IT 업종의 주가 흐름하고 코스닥의 주가 흐름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주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수급 조절을 통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가까이에 업황이 재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특히 9월 춘절 기간 동안의 IT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 이런 점인데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주도한 것은 역시 IT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의 IT 섹터의 흐름은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특히 코스닥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6% 정도 상승하는 등 ASD텍도 한 6% 상승했고요. 이런 IT 내 주요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 가운데 이제 9월 수요 그리고 수급 조절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IT에 관련해서 보면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T 업종 연속성을 갖고 쭉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IT의 수급 조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다는 얘기고요. 수급 조절까지 가능했던 것은 수요가 그만큼 열악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추세와 추세성을 갖는 IT sek터의 지수의 레벨업 정도를 가능하려면은 단순한 공급 조절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앞서 9월 달에 예상되는 국경절 수요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9월 후반에서 10월 초까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후의 기대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아직은 글로벌 IT 수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으로 국한해서 보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미국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고용 지표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도 해주시죠. 예,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더블딥 우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우지수로 보면은 11,100선이 어떻게 지지되느냐가 제일 중요했는데요. 어쨌든 최근 며칠 동안의 반등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더블딥 우려가 좀 완화됐고, 그와 함께 이제 다우지수가 11,100선을 지지를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의 중기적인 흐름은 조금 이전보다는 한 단계 좀 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런 더블딥 우려가 완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관문은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지표들이 어느 정도의 완화를 시사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되거나 고용 지표에서의 실망감이 커지면 앞서 있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더블립 완화 효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전체 고용은 한 10만 개 정도 감소하겠지만 인구 센서스를 제외한 민간 고용 부분은 4만 개 정도 늘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늘어주는 정도라면은 미국 시장의 흐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미국 고용이 제로 정도 이하로 간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변동성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실업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ADP 보고서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는 오늘 밤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고용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다음 주는 우리 증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그동안 우려 요인이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기대 요인에 의해서 조금 채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우려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는데요. 확대로 이제는 축소로 이행되면서 주가는 서서히 반등할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더블딥에 대한 우려의 그런 여러 경로를 볼 때는 오늘 밤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만 잘 통과된다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9월까지 상당히 경기 매크로에 대한 시각은 좀 더 개선되게 좀 볼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이 좀 시장에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IT가 이제 9월 후반부에 중국 수요의 기대까지 감해야 된다면 지수는 한때 1,80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응해서는 IT는 아직까지는 전체 추세에서는 기술적 대응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나눠서 본다면 역시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역시 화학과 자동차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업종이 화학과 자동차 부품이라고 볼 때 새로운 그 개념에서의 재평가 작업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화학 주식의 조정은 기술적 조정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IT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지만 기술적 대응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짧게 잡는다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보면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기대 요인과 제약 업종에서 순수 제약보다는 제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축이 좋은 그 제약주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 0.5% 증가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국민의 체감 경기와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라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의 속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 물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가 잇따라 오르자 국민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7.2%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1.4%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개발한 태블릿 PC 갤럭시 탭을 이르면 이달 말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갤럭시 탭의 출시 시점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라며 국내 출시도 비슷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빨리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탭의 판매 목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1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사장은 이어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포트폴리오가 내년에는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베를린에서 갤럭시 탭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고가의 항암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 환자가 두 종류의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 비싼 약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값싼 약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허셉틴과 졸라텍스도 보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암치료제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 제거술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세기건조 방사선 치료 등입니다. 올해 민영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순인의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 단지 비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서브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분양된 민영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총 116개 단지 가운데 순인의 청약을 마친 단지는 22곳으로 전체의 18.9%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은 67곳 중 23%인 16곳에 머물렀으며 지방은 49곳 가운데 12%인 6곳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206곳 중 41%가 순인에 마감된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23%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은 작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장회사 최고 재무책임자 및 재무회계 업무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 조찬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는 정부의 기업성장 지원 정책과 정책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유지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강연합니다. 동부증권이 오늘과 오는 6일 각각 303억 원과 608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을 상장합니다. 오늘 상장하는 ELW는 홀 6종목이며 6일에는 국내 증시에 최초로 도입되는 조기 종료 ELW, 이른바 코바 워런트 20개 종목을 상장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일인 오늘과 6일부터 각각의 종목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버전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과 외화 환전 및 송금, 현금카드 경용 등록, 수표어음 교부 신청, 채권 매입, 각종 지방세와 공과금 납부 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부산은행이 오는 6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BS 소상공인 희망론을 1,000억 원 한도로 출시합니다. BS 소상공인 희망론은 은행권에서 코픽스 금리를 기업자금 대출에 적용한 첫 사례로 대출 대상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출 한도는 신용대출 최고 1억 원 이내, 담보대출 최고 10억 원 이내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는 좀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마감이 됐는데요. 0.5% 오르면서 9,114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0.4% 내리면서 2,644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